안녕하세요. 노란영입니다. 우리 온라인 판매나 직거래 많이 하시죠? 그 이유가 뭐인가요?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고, 어떻게 보면은 유통하시는 분들이 마진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서 또 있고, 또 실제로 저 이제 인터넷 판매 교육이나 그런 거 하다 보면 유통업자들이 많이 보니까, 특히 로컬 푸드 같은데 교육도 많이 들더라고. 유통의 단계에서 너무 많이 마진을 많이 먹는다. 그래서 이게 농민이 직접 팔면은 그의 소비자도 싸게 사고 농민들도 소득 가치가 올라간다는 교육을 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면은 유통업자들이 너무 말이 맞아요. 근데 또 한편으론 저는 반대의 시각으로 보는데, 유통업자들이 그 정도 마진을 먹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의 가격을 올려놨기 때문에 농민들이 판매를 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올 수 있다, 직거래를 했을 때. 그것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이걸 좀 안 좋아하실 수 있는데, 이제 끝까지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남 장성에 사는데, 전남 장성에 사과가 유명합니다. 이 사과를 납품가를 3만원에 납품을 했어. 근데 백화점에서 32,000원에 팔았다고 생각을 해보시게요. 뭐 2,000원 마진 보고, 그럼 솔직히 말해서 32,000원이면 마진율이 10%가 안 되잖아요. 그럼 운영비가 안 맞아요. 근데 어쨌든 32,000원에 팔았다고 했을 때, 농가에서 만약에 직거래를 한다면은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퀄리티의 브랜드 상품을 3만원, 2천원 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나 같으면 진짜 직거래 안 해. 차라리 백화점에서 다 팔고 말지. 그렇게 도매 납품하고 말지. 2천원 더 벌려고 내가 직거래 안 한다고. 왜냐, 2천원 더 받으려고 직거래 한 만큼 내가 마케팅도 해야 되고, 광고비도 들어가야 되고, 또 택배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마트에 파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재고도 또 하나 있잖아. 그럼 마트에 팔면 재고 안 또 하나잖아 내가. 아니, 백화점에 팔면은. 그죠? 근데 이걸 다시 생각을 해보게요. 내가 도매가 3만원짜리 사과를, 장성 사과를 백화점에서 바로 납품 받아서 6만원에 판다고 생각을 해보시게요. 실제로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요. 그럼 농가 입장에서 도매가가 3만원짜리 상품을 내가 직거래를 팔 때 5만원이나 4만원에 판다고 했을 때 팔리겠죠. 똑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품질이라면. 근데 아까처럼 도매가가 3만에서 3만 2천원에 팔아. 안 팔린다는 거야. 3만 2천원 이상을 팔 수가 없다는 거야. 오히려 3만원에 팔아야 팔겠지. 3만원에 팔아도 팔릴지는 모르겠어. 근데 판매가가 6만원이었다면 백화점에서 충분히 팔 수 있다는 거죠. 4, 5만원으로. 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격 형성을 해줬기 때문에 농가 소득도 중간 로컬푸드에 납품하든 내가 직거래를 판매하든 소득을 더 올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이 없었다면 하기가 힘들겠다 이거죠. 그런데 유통에 또 들어가는 그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부분을 많이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지금까지 하면서 최고의 마진을 본 상품이 하나 있어요. 뭐냐, 원가 100원짜리를 만원에 파는 상품이 있었어요. 그것도 유통 단계가 많은 것도 아니고 바로 소매업자가 만원에 사서 바로 만원에 팔아요. 근데 신기한 건 이게 팔려.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상품 페이지를 작업한 나부터도 만원이 비싸다는 생각을 안 들어. 정말 신기하죠. 아니, 원가를 아는 나도 그렇게 만원이면 살만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게. 이게 어떤 거냐면, 15년 전 일인데, 15년 전이면 만원도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 핸드폰 액세서리가 유행을 했거든요. 스마트폰 전 세대, 20대 중반 후반 세대분들은 스마트폰에다 액세서리를 달아보셨을 거예요. 그 스마트폰 액세서리가 중국산이 굉장히 싼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디자인도 이뻐, 퀄리티도 있어. 근데 그런 애들이 뭐 싸게는 50원부터 비싸게는 뭐 1000원대까지 오는데, 그때 그분이 유통했던 게 100원짜리에 있었어요. 상품이 100원이래요. 그분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저보고 하고 싶으면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100원짜리가 어떻게 만원에 팔리냐? 그 중간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100원짜리를 자기도 봄에 또 납품을 합니다. 그 소매상들한테 받아가는 소매상들이 있어요. 그분은 대도매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본인도 중간 도매에다 가격을 어느 정도 붙였어요. 200원에 파신다더라고요. 아, 바로 200원 붙이시네. 오, 근데 중간 도매상들도요, 비싸다는 생각을 안 해요. 왜? 본인들은 1000원에 파시거든. 중고 도매상들이 어떤 분이시냐면 펜시점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이제 길거리에서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액세서리 같은 거 막 노점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 상품을 보면 지금 다 1000단위로 끊어지죠. 잔돈이 들어가지 않는 금액으로 다 끊어지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핸드폰 줄을 그분은 1000원에 팔아. 근데 그걸 사시는 분도 1000원이 비싸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15년 전에도. 근데 그 원가를 알고도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팔아도 1000원이 비싸다는 생각을 안 들어요. 근데 이분은 더 이야기, 어떻게 만원을 팔았냐. 그 제품을 우리가 금속이랑이 아니라 우리가 귀금속 있죠. 케이스, 목걸이 케이스나 반지 케이스, 팔찌 케이스 같은 거, 그런 귀금속 케이스를 에다가 넣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있어 보여. 얘가 비싸 보이기도 하고. 그래갖고 인터넷에 만원에 파는데 팔리는 거야. 아까 제가 말했잖아. 내가 봐도 만원이면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든다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100원짜리를 그렇게 만원에 팔았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분은 케이스를, 고급 케이스를 넣었다겠잖아요. 귀금속 케이스를. 그 귀금속 케이스 자체가 2,000원이에요. 그럼 실제적 원가는 2,100원이 되는 거죠. 그래도 비쌌는데, 이것처럼 유통업자들은 중간에 발생하는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딱 최종 금액만 보면은 마진이 많이 남는 것 같은데 비용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남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유통을 해봤지만 배추가 500원인데 소비자가를 2,000원이야. 근데 이게 바로 소매자가 바로 밭을 사가지고 500원씩 사가지고 소비자한테 팔았을 때 그러면 이분은 1,500원을 드시잖아요. 그러죠? 근데 문제는 이분이 본인이 파는 매장까지 갖고 오는 운송비가 있을 거고 매장 운영비가 있을 거예요. 그 비용이 한 500원 잡을게요. 그러면 이분한테는 배추가 산지에서는 500원이지만 실제로 본인한테는 1,000원이 되는 거죠. 운송비와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1,000원이 남네. 그래도 많이 남네. 생산자는 뭐 몇 달 동안 고생한 것을. 그런데요, 이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요. 이 사람이 100% 다 팔았어.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은 돈 많이 번 거예요. 근데 이분이 50%만 팔았어. 절반만 팔았어.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건전이에요. 왜 그러냐면 농산물의 최대 단점이 뭐예요? 저장기간이 짧다는 거야. 배추 같은 거는 그래도 한 2주 갈 거예요. 보관을 잘 하면. 뭐 냉장 보관해버리면 더 가긴 하는데 그 시설이 없을 때는 그렇게까지 못 갈 거예요. 왜 시든 티가 나거든. 예를 들어서 딸기 같은 경우는 3일도 못 가요. 이게 상온에 놔두고 판매를 했을 때. 그래서 저장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농산물은 더 이 마진율이 더 큽니다. 왜냐, 이 노수율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해서 당시 이분은 5,000원 50% 팔았는데 그랬으면 그래도 남는 건 어쩔 수 없이 폐기한다고 치더라도 건전이긴 했어. 만약에 이분이 50% 이하로 팔았을 때 적자 보는 거죠. 이게 농산물 유통 과정의 실체예요. 근데 그래도 이분은 생각했을 때 괜찮은 거야. 바로 파시는 경우. 근데 농산물의 대부분이 그 구조로 돼 있는 경우가 없어요. 어떻게 돼 있냐? 농가가 생산해서 공판장에 넣던가 유통업체한테 넣습니다. 그럼 유통업자나 공판장은 거기서 또 경매를 때리거나 도매상은 유통업자는 다른데 또 납품을 해요. 그럼 중간에 단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단계가 늘어날 때마다 중간에 업자들은, 그 유통업자들은 본인의
모파는 로스율을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뭐 농산물은 저장 기간도 문제지만 로스율이 생기거든요. 여기서 빗줄 100포기를 여기다 공판장에 넣는데 경매 받으신 분이 100포기 다 정상적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한두 개는 뭐 파손이 되거나 운송 중에 손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럼 그것도 손해가 되는 거고, 어쨌든 이 경매사가 도매상한테 팔 때 다 못 팔았을 때는 경매사가 그 못 판 만큼을 본인이 손실을 책임져야 돼요. 근데 이 경매사 분들은 어떻게든 처분을 해야 돼. 싼 값이라도. 왜냐? 내일은 생상품, 새로운 상품이 나오거든. 오늘 재고 내일 못 팔아. 그분들은. 소매상들은 오늘 재고 내일 팔 수 있지만 경매사들은 오늘 재고 내일 못 팔아요. 그래서 마진율을 그렇게 높지 않게 해서 무조건 팔게 됐습니다. 팝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쪽 관련 일을 했는데 야채 채소는 푸지게 먹었어요. 못 팔면 다 먹어치우던가 버리던가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돈이 마진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금전적으로 봤을 때는 손실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도 마찬가지로 못 팔았을 때 또 손실이, 그 로스율을 생각해서 가격을 마진을 붙여서 팔아야 되고, 최종으로 많이 붙여서 팔아야 될 분은 최종 판매자, 그 우리 청과라든가 뭐 마트라든가 그렇게 최종으로 판매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가장 많은 로스율을 책임지고 판매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마트 가면은 저렴한 상품 농산물들이 코너가 있어요. 요즘에 이 가격에 뭐 3분의 1 가격 막 그런 경우, 그분들 로스율 최대한 줄이려고 그렇게라도 파시는 거예요. 어차피 공판 그 청과 가게도 그렇고 뭐 빵 같은 것도 있더라고. 이렇게 30% 50% 할인하는 거, 이게 다 전날 전전날 재고들 로스율을 생각해서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생물과 신선 채소 같은 경우는 이 못 팔고 남는 재고 부담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진율이 높아요. 그 사람들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생산자도 마찬가지죠. 직거래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신선식품들, 신선 채소들 같은 경우. 그래서 신선 채소 같은 경우는 직거래를 하시더라도 공판장을 물고 있으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못 팔면 거기라도 넘겨야 되니까. 로컬 푸드 납품해보시면 알잖아요. 오늘 납품해서 못 팔면 다시 갖고 와야 되잖아. 그 같이 공판장에 못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럼 버리는 건데, 어떻게 로컬 푸드가 마진이 높아 보이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중에 포기하고 그냥 공판장만 거래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유통업자가 너무 도둑놈이란 생각은 하지 마시라. 그분들도 나름대로 중간에 뭔가를 해서, 그리고 마트나 백화점은 자기 브랜드 가치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가격을 붙인다는,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구조예요. 너무 터무니없이 가격을 붙여갖고 판매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 유통업자들도 중간에 로스율을 생각을 해야 된다. 농민들이, 저도 그렇게 처음에는 알았어요. 유통을 해봤으니까 그나마 이해를 했는데, 너무 많이 붙인다 생각을 했는데 팔다 보니까 재고를 떠안아야 되거든. 공산품보다는 농산물이 너무 재고 기간이 짧은 거지. 그에 대한 손실도 엄청 크더라고요. 이게 그런 거에서 유통업 말을 해줘야 되는데, 교육을 할 때 꼭 유통이 많이 먹으니까 라고 해버리니까 참 그것도 애매합니다. 유통업자들을 무조건 죽일 것이 아니라 유통업자들 어느 정도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농산물이 우리가 살아나려면. 아무튼 오늘도 농사를 지어서 대박이 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